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닷컴을 입력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간단한 네 글자 뒤에 어마어마한 회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그 주인공, 베리사인입니다. 티커는 VRSN이고요. 네, 인터넷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텐데요. 베리사인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전문이랑 경영진 발언, 월스트리트 보고서들, 그리고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실제 사용자 반응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럽니다. 베리사인이 과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자랑하는 인터넷의 건물주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규제 압박에 흔들리는 그냥 낡은 독점 기업이 될 것인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리사인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닷컴은 매일 쓰는데 이게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랑 연결된다는 건 이번에 자료 보면서 명확히 알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베리사인의 핵심 사업 모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오, 간단하면서 강력하다고요? 네, 바로 인터넷 주소의 양대산맥인 .com과 .net, 도메인의 등록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위 레지스트리 기업이죠. 레지스트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터넷 세상을 거대한 신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리사인은 그 신도시에서 가장 목 좋은 땅, 그러니까 닷컴이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등기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등기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도메인을 산다고 할 때 이용하는 고데디나 네임사일러 같은 회사들은 뭐죠? 바로 그 회사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땅을 중개하고 판매하는 공인중개사 이 셈이죠. 아하, 공인중개사들은 등기소인 베리사인으로부터 도매가로 주소를 공급받아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파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베리사인이 관리하는 도메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7,190만 개가 넘습니다. 와, 인터넷 건물주라는 비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베리사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베리사인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라기보다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 아이캔과의 장기 독점 계약에서 나옵니다. 아, 계약이요? 네. 이 계약 덕분에 닷컴과 닷넷 시장에는 사실상 경쟁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계약이라면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최근 갱신을 통해서 2030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30년?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업 계약을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루트 서버라는 게 딱 13개뿐인데 베리사인이 그중 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틀어서 단 13개뿐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중 2개를 베리사인이 운영한다고요. 그럼 만약 베리사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의 상당 부분이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베리사인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선 인터넷 핵심 인프라 그 자체라는 의미죠. 이 독점적인 계약 구조와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베리사인이 87%가 넘는 87%요. 네,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는 비결인 겁니다.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성벽을 규세로 단단히 쌓아 올린 거죠. 와, 규제로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87%라는 엄청난 이익률이라. 그렇다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있진 않은지 가장 최근 성적표인 3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숫자들이 꽤 견고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3분기 매출은 4억 1,91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 즉 EPS도 2.27달러로 9.7%나 늘었죠. 주당 순이익이 거의 10% 가까이 늘었다는 건 회사가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더 알차게 이익을 내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오히려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시장은 왜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건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도메인 기반의 회복세였습니다. 도메인 기반이요. 네, 이게 베리사인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 전체 등록된 도메인 수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체 도메인 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3분기에만 신규 등록이 1,060만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시장이 돋보기를 대고 본 부분은 바로 도메인 갱신율, 리뉴얼 레이트입니다. 갱신율. 네, 이 수치가 72%에서 75%로 크게 개선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구독 서비스의 재구독률 같은 거네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베리사인에게는 기존 닷컴 사용자들이 얼마나 떠나지 않고 계속 돈을 내는지가 사업의 근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갱신율의 성승은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몇 년간 정체 상태에 있던 핵심 비즈니스가 회사가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성장 동력을 찾았다는 의미죠. 아, 베리사인이 연간 도메인 성장률 가이던스를 2.2%에서 2.5% 사이로 상향 조정한 것도 바로 이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냉담했던 건 단순히 매출이 얼마 올랐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충성도가 정말로 회복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신중한 태도였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회복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강력한 독점력과 안정성 때문인지 워렌 버핏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경제적 해자, 모트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더라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 버크셔 해서웨이가 베리사인 지분 14%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고 최근에도 지분을 더 늘렸다는 내용이 있네요. 맞습니다. 버핏이 왜 베리사인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이 기업의 본질이 더 잘 보입니다. 베리사인의 해자는 3겹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거든요. 3겹이나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앞서 길게 이야기한 규제적 해자입니다. 아이캔과의 2030년까지 연장된 독점 계약이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벽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점 계약이라는 첫 번째 해자는 강력하네요. 근데 계약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그것만으로 버핏 같은 거물이 투자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뭔가 더 확실한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해자가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계약서에 가격 인상 권한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서예요. 네, 소스에 따르면 베리사인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7%씩 닷컴 도메인의 도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씩요? 그냥 고객들이 반발해도 올릴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독점의 힘이네요. 그렇죠. 이미 도매가는 꾸준히 올라왔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13.42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인터넷 건물주가 임대료를 꾸준히 올리는 모습과 똑같죠. 매년 7%씩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라니. 이건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낡은 독점 기업이냐, 안정적인 건물주냐는 질문에서 안정적인 건물주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해자가 바로 그 고객들의 반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수년간 써온 자사의 닷컴 도메인을 다른 주소, 예를 들어 .io나 .ai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개인 도메인이 있는데 그걸 바꾼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메일 주소, 링크드인 프로필, 명함, 웹사이트 링크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 규제적 해자, 가격 결정력,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단단한 성이네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겠죠. 이렇게 강력한 베리사인도 분명 마주한 위험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보면 .ai나 .io 같은 새로운 도메인들이 기술 스타트업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com의 시대가 저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새로운 경쟁 환경이 분명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com의 아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딧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한 사용자가 네임사일로 같은 등록 업체들이 베리사인 때문에 .com 갱신 비용을 17달러 넘게 올린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니까요. 이런 소비자 저항이 커지는 것도 리스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모든 우려를 종합해보면 베리사인이 마주한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I, 규제, 그리고 구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AI의 영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I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굳이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AI 비서에게 말로 명령하게 되면 도메인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베리사인의 경영진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CEO인 짐 비도스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도메인의 필요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활용한 웹사이트 제작, 콘텐츠 생성 등이 늘어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으로서 도메인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요.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하는데요. 베리사인이 처리하는 하루 평균 DNS 쿼리, 즉 도메인 주소 조회 요청량이 불과 2년 전에는 2천억 건이었는데 현재는 4,500억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2천억에서 4,500억으로요?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 폭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AI 모델들이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끊임없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활동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이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모두가 AI 때문에 도메인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당장 AI의 엄청난 데이터 식탐이 베리사인의 해심 사업을 터보차저처럼 밀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가 똑똑해지기 위해 베리사인의 인프라를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수인 규제는 어떤가요? 독점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리스크인데요. 정확합니다. 독점적 지위는 항상 정치적, 규제적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패러곤 인텔의 보고서에 따르면 CEO가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죠. 가격 인상 권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 정부가 언제든 개입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구글은 어떤 변수인가요? 실적 발표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광고 페이지만 띄워놓는 도메인 주차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던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이 베리사인에 타격을 줄까봐 우려했던 거죠. 베리사인의 입장은 뭐였나요? 베리사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은 주로 광고 수익화 목적의 파킹 도메인이 타겟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진성 도메인이 대부분인 베리사인의 고객 기반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죠. 종합해보면 베리사인은 강력한 삼중해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주환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잠시 정체되었던 갱신율 같은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하지만 그 강력한 독점적 지위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베리사인의 독점 계약은 2030년에 끝납니다. 기술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지금 5년 남짓 남은 이 보장된 기간은 과연 베리사인에게 궁극의 안정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탈중앙화 신원,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티나 웹 3.0 같은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며 맞이할 유효 기간의 카운트다운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보장된 미래냐 아니면 시한부 독점이냐? 자, 여러분은 인터넷의 영원한 건물주 베리사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해주세요.